긴장된다. 긴장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긴장돼요? 아니 긴장 안 하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긴장 안 하는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아, 독보적인 존재. 그 멘트 준비하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디자이너시죠. 현대자동차에 제가 항상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열일하고 계신 우리 이상엽 전무님을 귀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확 누르시려고 그러시죠. 어떻게 알았지? 볼 때마다 라이크를 누르는 진짜요? 네, 통통팀 다음번에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네, 아반떼 관련해서 지금 첫 번째 인터뷰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지난 4년 동안 생각을 많이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반떼 4월 7일자로 대중에게 싹 실물이 공개가 되었는데 뜨거운 반응이 지금 반응에 대한 그 소감이 좀 어떠세요? 감사죠. 디자이너는 보통 한 차를 이제 작업을 할 때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왔을 때 고객들이 사랑해 주시고 반응이 좋으시면은 정말 감사하고 일에 대한 어떤 보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이번 아반떼는 사실 뭐 저희 회사에서도 중요한 차지만 저 개인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차고요. 30주년이 되는 차고 보통 많은 차들이 30년 동안 그 한 맥락을 가지고 온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입사를 2016년에 했는데 전 직장인 B사를 이제 사직을 하고 여기 휴가를 잠깐 갔어요.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AD 아반떼하고 혼다 시빅이 그때 신차로 딱 출시가 됐어요. 시빅은 굉장히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과감한 디자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빅이 이게 성공을 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확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AD 아반떼는 그 세그먼트에 4위로 계속 했고 시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코롤라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코롤라를 잡았어요. 현대차 입사를 하면은 다음 세대 아반떼가 이제 기획부터 들어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번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시빅 킬러를 한번 사라지는 세그먼트에 정말 강한 스파이스를 통해서 아반떼뿐만이 아니라 마켓을 한번 들었다 놔보자 그런 생각을 좀 와,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거의 지금 9배가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도 이제 계약을 하셨다는 건데 그 말은 사실은 그만큼 전 세대가 좀 안타깝지 않았는가. 이렇게 띄워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확 누르시려고 삼각대라는 웃지 못할 별명도 이제 있었던 차량인데 과거 그 아반떼 구형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올리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확 누르시려고 그러시죠. 계속 이어져요. 맞아요. 저는 일단 좀 과감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 좀 스파이스를 넣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이에요. 조금 안 써보는 조형 세 면이 만나는 포인트를 해서 어떤 의도는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챌린지를 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바디는 평범한 차인데 앞쪽 뒤쪽이 있으니까 조금 고객들한테 특히 국내에서는 좀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의 반응은 저희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AD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번 CN7 아반떼 앞으로 아반떼의 어떤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떨어지면 안 되고. 댓글을 미리 한번 받아봤어요. 가든잉님께서 구형 삼각대는 그렇다면 신형 아반떼를 더 띄워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나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적인 것이 그 페이스리프트에 있었다면은 그거를 정리하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보자. 그런 게 이 CN7 아반떼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량적으로 좀 이동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일단 차를 옆에서 보시면은 네. 차의 어떤 전체적인 비례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차의 삼각형 몇 개인지 쓰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네, 측면을 네, 먼저 네, 봐야 되나요? 네. 아. 차를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차의 그 캐릭터는 루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차가 많이 커졌다고 하시는데 전 실제로 커졌지만 또 루프가 보시면은 전통 세단의 어떤 그 3박스 네. 타입이 아니라 루프가 위에까지 올라와서 뒤에 데클까지 쭉 일자로 내려가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루프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예, 그래서 차를 보실 때 눈을 싹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면서 실루엣만 이렇게 보시면은 네. 실루엣이 세단 실루엣이라기보다는 스포츠카 무슨 그러네요. 램보르기니나 페라리 맞아요. 같은 그런 어떤 쿠페 실루엣을 형태. 미십 스포츠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녹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길고 끝까지 뻗은 루프 그리고 후드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네. 프론트 엔진 차지만 굉장히 캐릭터가 스포티하고 날렵한 캐릭터를 잡았고요. 그게 이 차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실제로 전고도 낮아졌잖아요. 전고도 낮아졌죠. 네, 그럼 일부러 이제 좀 낮게 보이면서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한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전고를 좀 낮췄고요. 네. 전고를 낮추면 아무래도 그 차에 앉으셨을 때 천장이 좀 닿을 수가 있어서 맞아요. 의자의 착자 포지션도 조금 더 낮춰가지고 헤드룸을 좀 확보하면서 의자를 좀 낮춰서 운전하실 때 조금 기존 아반떼보다는 땅 바닥에 깔려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고. 근데 사실 측면부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건 네. 바로 말씀해 주셨던 캐릭터 라인이었는데 네. 저도 사실 지금껏 수많은 차를 보고 리뷰도 하고 했는데 네. 이런 캐릭터 라인을 세상 처음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흔히 만나서 꼭지점을 이루는 네. 그런 디자인이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고 맞아요. 예. 들었어요. 보통 이제 자동차 디자인 학교를 다니고 이제 자동차 디자인 클래식을 배울 때 그 세 개의 라인이 만나서 점을 이루는 거는 금기시돼 있고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골든 룰 같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는 항상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수평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항상 넓고 낮아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라인이 만나서 한 꼭지점을 이루면은 차의 어떤 전체적인 캐릭터에 굉장히 좀 반하는 좀 그런 너무 것들을 강렬해서. 가지고 있죠. 예, 강렬해서요. 그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그먼트에 굉장히 강한 스파이스를 좀 치고 싶었고 네. 그러면은 자동차 디자인에서 금기시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았죠. 일부러 찾았다고 봐도 되나요? 일부러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보통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그 레시피를 똑같이 쓰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 예,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 후륜 구동에 정말 쭉 빠진 세단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강한 스파이스를 써서 이 차를 좀 캐릭터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도전적인 일이었을 예. 것 같은데 내부에 설득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설득하는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모든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그런 캐릭터를 한 것만큼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훌륭한 디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 규정 같은 데는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나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안전 규정은 그거는 뭐 옵션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저희가 안전 규정이라든가 그런 품질에 있어서는 절대 저희 브랜드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챌린지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 좀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요 C필러에 네네. 이게 플라스틱 소재인 게 아쉽다라는 평들이 조금 있었어요. 공기 에어로다이나믹상으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트를 해서 공기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자 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챌린지예요. 이 차가 준중형 예, 어떻게 보면 엔트리 레벨 세단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마음은 막 그냥 20인치 윌드 끼고 싶고 그냥 여기도 그냥 피카 본척하게 하고 그냥 가죽도 맘 하고 같아서는. 예, 스크린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또 예. 차급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흙 퍼서 보면.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한테도 그런 원가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서 거기다 밸류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죠. 디자인의 네.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까만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캐릭터가 있어서 칩해 보인다거나 이게 말도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에 신형 아반떼 휠은 네. 어떤 모티프를 좀 받으셨나요?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래요?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쉬는 거 봤는데? 이 차를 리뷰하면서 삼각형을 한 100번은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렇구나. 아 진짜 보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디자인 얘기할 때 삼각형 세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삼각형 네. 파티라고. 그래도 있고 막 정말 삼각형 대환장 파티다 약간. 일단은 네. 이 금기시되어 있는 삼각형 캐릭터를 다 세면은 이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차가 무너져요. 5스포크인데 이제 전통적인 5스포크보다 그걸 중간에 쳐서 삼각형 캐릭터인데 그 디렉션을 좀 줘가지고 그 휠이 그냥 서 있는데도 이렇게 동적인 굴러가는 느낌. 오, 동적인 맞아요. 느낌을 좀 갖게 하고 싶었고요. 모든 삼각형 엘리멘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강한 것 그리고 중간 것 그리고 디테일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전면부 쪽으로도 한번 이동을 네. 해볼까요?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닛 쪽에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이거 단차 아니냐 뭐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예.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 이 게네시스나 소나타 같이 후드가 끝까지 내려오는 차들은 그런 게 없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런 그릴이 굉장히 낮거나 샤크 노즈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 돼 있는 차들은 플라스틱 파트가 들어가요. 그런 모든 이 플라스틱 파트가 들어가는 차들의 챌린지 중에 하나가 저 네. 갭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OEM 럭셔리 브랜드부터 다 그런 것들을 챌린지를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갭해서 계속 감춰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갭을 아예 그냥 캐릭터로 좀 만들어 버리느냐 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 까만 라인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끝까지 가면은 디자인적으로 큰 라인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은 재밌지 않나 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시도라고 좀 봐주시면은 금기를 깨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현대 엠블럼을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왜 그릴에 엠블럼을 배치하지 않고 본닛에 배치를 했을지에 대한 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엠블럼이야말로 네.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덴티티. 예,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디자이너분들 스케치하실 때 엠블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거기에 브랜드에 열정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엠블럼을 사랑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그 브랜드를 디자인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브랜드의 엠블럼 작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크게 좀 자신감 있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캐릭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후드에 붙은 이유는 이게 이제 그릴이 굉장히 낮잖아요. 여기를 밑에다 붙였을 때 그릴이 낮기 때문에 흙이 튀고 그러면 엠블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쵸. 예, 트로피 같은 소중하게, 엠블럼 소중하게 예, 그래서 상향으로. 예, 상향으로 좀 올려놓고 그건 또 예, 수는 그럼요. 의미가 예. 있군요. 방향지 시등이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네네네. 곳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네. 잠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기, 네. 조기 그릴을 안쪽에서 나오는 예. 이런 형태도 상당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디자인 의도가 그랬던 게 맞아요. 예, 어떤 분들도 저 안에 그 턴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네. 헤드램프 라인이 턴까지 안에 들어가 있으려니까 네. 이게 이렇게 돼서 쉐입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되게 아까도 평범해지는. 평범한 그런 캐릭터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삼각형 그러는 트라이앵글, 삼각형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엣지. 엣지 있는 캐릭터를 램프에도 구현을 하자 그러면은 턴 시그널을 어디다 좀 넣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사실 밑에 쪽에도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엘리먼트가 생기니까 그러면 아예 히든 디테일로 하자 그래서 좀 숨겼어요. 그래서 조금 서프라이즈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 우리 소나타와 그랜저 때 히든 라이팅 램프가 또 키포인트였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 아반떼 또 숨은 히든
큰 키포인트. 맞아요. 바로 요 예. 방향제 시등이라고 네, 볼 맞습니다. 수도 있겠군요. 현대에서 추구하는 우리 히든램프 캐릭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 하는 어떤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독창적인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진화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싼 히든램프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출산이요. 완결이 된다. 완결. 네. 출산. 네. 언제 나오죠?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바로 자연스럽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디자인은 아. 다 끝났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요? 네, 기다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후면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저는 이 차가 고객들이 스포츠카의 감성을 어허. 세단에서 느끼고 싶으신 분의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저는 어떤 세대도 그게 다 즐길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쪽이 네. 굉장히 좀 과감한 디자인을 좀 하기를 원했고요. 데크가 구부러지지 않고 한 라인으로 끝까지 네. 오고 그 캐릭터가 데크까지 있고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절단을 해서 공기 역학의 어떤 끝 마무리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라인을 구부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과감하게 탁탁 쳐낸 그런 캐릭터를 강조를 했죠. 공력 성능을 좀 또 네. 고려한 네.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크가 높고 이게 뒤로 네네. 올라가 있어서 그리고 이 엣지가 차 네. 전체 코너까지 다 흐르고 있어가지고 공력 성능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사실 이 면이라는 게 네. 그냥 단면인 거랑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네. 나타내는 거랑 뭐 금형을 한다거나 공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 세그먼트에 네. 이 트렁크랑 뒤쪽을 플라스틱으로 하는 차들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형 조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디자이너인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설계팀, 우리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봤던 거가 이 아반떼 요 레터링 요것도 벗겼잖아요. 네, 네, 이게 너무 깜짝 놀라서 예. 아, 여기도 엣지가 예. 이런 것도 다 여기도 의도하신. 엣지가 예, 의도적이죠. 어. 예.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만 엣지가 아니라 네. 이런 것도 보시면 그냥 일자로 안 끊고 다 앵글로 그렇네요. 끊었어요. 예.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10%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정말 인상적인 이 외관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아반떼도 혁신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게 실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것도 타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저 외장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아우 저는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꼭 이거는 내가 꼭 말을 해야겠다. 자랑하고 싶은 네. 포인트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포인트라기보다는 스토리죠. 네. 예, 그래서 4년 전이었죠. 그런 어떤 영감에 대해서 많이 찾았는데 영감이 우연히 저희 안에 있더라고요. 아반떼 1세대 엘란트라 그 광고 보셨어요? 네. 아우토반 속도는 무제한 성능은 최대한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라 예, 독일 아우토반에서 명차를, 네, 예, 그러니까. 포르쉐랑 같이 포르쉐랑. 다니면서 예, 세계 자신감이. 예, 세계 명차와 달리고 싶다. 고성능 엘란트라.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지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앰비셔스한 네. 야망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태생부터 스포츠 세단이었고 정말 스포츠 세단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주자. 좀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기획부터 네. 플랫폼부터 처음부터 해서 양산차가 나온 첫 차가 이 아반떼예요. 현대에서는 아반떼, 제네시스에서는 GB80, G80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또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내 쪽에도 한번 네, 좋습니다. 타봐서 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서영 씨가 앞에 한번 타보시죠. 여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테리어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N9이 뭐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셨죠?